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024년이 되기 전에 등장한 2024년 삼성의 신작 노트북 갤럭시 북4 프로를 얼리버드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CPU와 512GB SSD를 탑재한 16인치입니다. 삼성 카드 할인을 받아서 17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상품평 이벤트 20만 네이버 포인트와 얼리버드 생방송 판매 이벤트 요기 5만원 쿠폰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용적으로 만족합니다. 갤럭시 북4 프로는 전세대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크기도 가늠하고 어떤 모습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돌려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2.5mm의 두께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북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은 이후에 얇은 두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장점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적인 부분이고 휴대성 면에서도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무게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갤럭시 북 프로와 북2 프로까지는 LG 그램과 무게 경쟁을 하면서 16인치가 아니라 15.6인치라는 차이가 있지만 1.1kg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3 프로에서 조금 더 단단하고 높은 빌드 퀄리티를 인정받기 위해 무게를 조금 포기해서 1.56kg이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무게에 대한 가치를 최선으로 가져가는 LG와는 분명히 다른 행보입니다. 이번 북4 프로 역시 북3 프로와 거의 비슷한 1.567kg입니다. 16인치 노트북 중에는 절대적으로는 가벼운 편인데 1.199kg의 그램 16이나 1.23kg의 스위프트 엣지 16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뒤처집니다. 노트북이 들고 다니는 PC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가벼운 무게는 노트북이 가지는 핵심적인 장점이기에 갤럭시 북4 프로의 무게는 조금 아쉽습니다. 무게에 대한 부담으로 무조건 가벼운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갤럭시 북4 프로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은근히 묵직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구매한 갤럭시 북4 프로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CPU, 인텔 아크 그래픽 내장 GPU, LPDDR5 16GB 램, 512G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이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떨지 벤치마크 테스트와 게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3D마크 벤치마크 결과를 i5 1340p CPU와 아이리스 X 내장 GPU를 탑재한 갤럭시 북3 프로와 비교하면서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총점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그래픽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CPU의 성능을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를 봐도 그래픽 점수가 올라가면서 총점이 좋아지고 CPU 점수는 오차 범위 안에서 향상된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벤치마크 점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시네벤치 R23과 긱벤치 6 점수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장시간 사용해도 감당이 가능한 설계 전력을 의미하는 P1 전력 제한은 40W고 단시간에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한 P2 전력 제한은 64W라는 정보도 남겨둡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제한 여부도 체크했습니다. 반복 테스트 결과 성능 유지 안정성이 90에서 95%를 기록했습니다. 경량 노트북 또는 울트라북 범주에 속하는 제품 중에는 준수한 편입니다. 다음은 게임 테스트 결과입니다. 게이밍을 위해서 한 노트북이 아니고 별도의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게임 시 윈도우 전원 모드 최고 성능, 삼성 세팅 고성능, 2880 곱하기 1800 해상도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롤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에서 110에서 140까지 프레임이 왔다 갔다 했고 평균 120 프레임 이상, 하위 1% 87에서 89 프레임 정도입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는 CPU가 80도를 넘어갔고 GPU는 70도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가 지원하는 120Hz 주사율을 거의 온전하게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버워치2는 그래픽 설정 낮음에서 평균 90프레임 이상을 기록했고 하위 1% 프레임은 45에서 49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픽 설정 높음으로 변경해서 한 번 더 플레이 해보니 70프레임이 조금 안되는 평균 FPS에 하위 1% 프레임이 39 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는 CPU와 GPU가 동일하게 70에서 7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위 1% 프레임의 평균과 차이가 조금 있지만 오버워치2도 적당한 옵션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내부 온도도 꽤나 괜찮아요. 마지막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100으로 비캔디 맵에서 플레이했습니다. 30에서 45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38프레임, 하위 1% 1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는 CPU와 GPU 모두 75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가능하지만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미세한 버퍼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 치고는 프레임 수치가 괜찮은 편이긴 해요. 게임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CPU에 내장된 인텔 아크 그래픽의 성능이 제법 괜찮습니다. 물론 갤럭시 북4 프로가 게이밍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게임 테스트에서 내부 프로세서 온도도 체크했는데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도 체크합니다. 손에 닿는 부분이 뜨겁지 않은지도 매우 중요하죠. 롤플레이 중에 온도를 보면 열이 빠져나오는 방열구 위에 있는 힌지 쪽으로 45도대가 나오지만 사용자가 사용하는 키패드 위로는 가장 뜨거운 곳이 39도대입니다. 이런 결과는 오버워치2 플레이 중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시에는 조금 더 뜨거워져서 힌지 근처가 46도대, 키패드 위 최고 온도는 41도대를 기록합니다. 이 정도 온도면 발열 관리가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게임 시 손끝에 따뜻하다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게임이 아닌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는 30도 아래로 쾌적하게 유지가 됩니다. 발열에 이어서 팬 소음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팬이 가장 열심히 돌아가는 환경에서 소음 측정기를 가까이 가져가면 약 51에서 53dB를 기록합니다. 지금 들리는 배경소리가 실제 노트북을 사용할 때 귀에 들리는 정도의 갤럭시 북4 프로 팬 소음입니다. 잠깐 소음만 들어보겠습니다. 팬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소리로 날카로운 소리나 이상한 기계음은 없고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게임 영상 편집 등의 고사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다 할 소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의 76Wc 배터리는 사용시간이 준수합니다. 화면 밝기 400니트, 볼륨 20, 전원 모드 최고 성능, 삼성 세팅 고성능으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6시간 19분 재생했습니다. 400니트의 화면 밝기나 16인치 화면 크기를 생각해보면 사용시간이 충분히 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용시간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해서 롤을 하면 전원 모드 최고 성능, 삼성 세팅 고성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능 제한 없이 플레이 됩니다. 다만 전력 소모가 큰 만큼 짧으면 1시간 10분, 길면 1시간 20분 정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기본 포함된 어댑터와 케이블을 이용하면 최고 20V 3A의 60W 충전이 가능해서 30분에 37%, 1시간에 69%, 1시간 43분에 100%가 됩니다. 저는 갤럭시 북4 프로를 사면서 디스플레이에 가장 많은 기대를 했고 사용하면서 기대만큼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이 녀석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는 2880x1800 해상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 비의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굳이 일반형 노트북에 터치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 텐데 충분히 매력적인 사용 옵션입니다. 화면이 터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터치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 입력 수단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사용하면서 화면 터치에 익숙해져서 키보드와 터치패드 조합으로 사용 시에 커서를 이동하지 않고 바로 화면 터치를 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화면을 줌인 줌아웃 하는 것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패턴 그대로라서 종종 편하게 사용합니다. 3년 넘게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인데 화면 터치가 되는 갤럭시 북 S를 사용하면서 화면 터치가 된다는 것이 정말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갤럭시 북4 프로에서도 기대만큼 만족한 부분입니다. 써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체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기능입니다. 전작과 비교하면 터치가 추가되었는데 무게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우스를 함께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다면 화면 터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에 만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안티 리플렉션 코팅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터치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는 글레어 패널을 사용해서 빛반사가 생기기 마련인데 안티 리플렉션으로 빛반사를 줄였습니다. 안티 리플렉션이 빛반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서 화면이 검은색 등의 어두운 색상일 때 조금은 표시가 납니다. 완전한 검은색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 제가 움직이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비치는데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이 종종 등장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앞에서 열심히 움직였는데 빛반사 체크를 위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 정도라면 안티 리플렉션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 되어 있어도 기본적인 화질은 충분히 좋습니다. FHD 해상도를 욕먹던 시절을 지나서 2880x1800의 충분한 해상도와 함께 가독성 문제도 없고 웹서핑을 하든 영상을 보든 디스플레이 품질은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업무나 학업 등에서 작업 효율이 좋은 16:10 화면비는 이제는 프리미엄급 노트북의 필수 조건이죠. 갤럭시 북4 프로의 디스플레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었습니다.
각진 형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처음 접하면 어색해서 일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금방 적응해서 무엇을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북4 프로의 키보드는 얇은 노트북답게 키 트래블이 짧은 편이고 소음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의 반발력이 있어서 치는 듯 마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과 딱딱 걸리는 타원감의 중간 느낌으로 조금은 애매하고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확실하게 딱딱 걸리는 타원감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취향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기본화하는 평균 이상의 키보드 성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딱 봐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반응 속도나 사용감은 무난합니다. 하지만 좌우클릭 사용 시 산티가 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느낌도 없어서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가 크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키보드 타이핑 시 손에 걸릴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거든요. 스피커는 2개의 트위터와 2개의 우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 좌우 측면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 형태입니다. 음악이 일반 소리든 답답한 느낌이 없고 선명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밸런스도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공간감도 만족스러워요. 갤럭시 북4 프로를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갤럭시 북4 프로의 확장 포트는 많지는 않아도 최신 규격으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왼쪽 면에 HDMI 2.1 포트,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2개의 USB-C 포트, 오른쪽 면에 3.5mm 오디오 콤보 포트, USB 3.1을 지원하는 A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200만원소 카메라와 듀얼 디지털 마이크, 지문이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아둔 상태에서 한 손 열기는 꼭 잡고 천천히 열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편하게 쑥 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 16인치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중간중간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참 잘 나온 노트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프리미엄급 라인업에서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에코시스템이나 기본 설치된 앱들의 사용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장시간 사용 시 드러나는 장점이나 단점 등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